여러분은 한국에 살면서 가장 편리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자는 일로 인해 한국으로 온 프랑스인 여성인데요. 한국인들에게 당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멋진지 외국인의 시선으로 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1년간 파견을 다녀온 알리스입니다. 저는 작년이었던 28살에서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다 돌아왔는데요. 한국을 한번 다녀갔다 오니 제 나라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저는 한류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한국으로 파견 갈 기회에 냉큼 자원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지내다 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한국 지사로 파견 다녀오려고 경쟁이 심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오고 싶어서 철저히 준비를 했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성과를 쌓아서 드디어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쉬는 날에는 여러 콘서트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한국으로 가는 목표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프랑스에 한국으로 파견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 발급부터 시작하여 비자 신청서, 건강검진 서류 등 여러 가지 서류를 떼고 신고를 하고 처리해야 할 과정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 준비를 6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발령 결정이 6개월 전에 나서 저는 빠듯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한국인들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부가 설명을 하자면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프랑스에서 6개월은 빠듯한 시간이에요. 일단 병원 예약을 한두 달 전에 잡아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받는 것까지 또 한두 달이 걸리니까요. 체류를 위한 추가 서류들까지 하면 저는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하루 종일 관공서에서 기다린 날들도 여러 날이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당연한 나라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한번 잘못되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제대로 정정하여 발급받으려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새로 받는 데에만 한두 달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먼저 회사에서 제공되는 숙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다른 직원에게 외국인 등록 및 전입신고와 같은 절차를 처리하러 출입국 사무소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그리고 그 신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만 했죠. 저는 이걸 언제 다 처리하나 두세 달은 걸리겠군 생각하며 언제 관공서를 가야 할지 동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직원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한국 지사에서 몇몇 서류를 떼주고는 저와 함께 바로 관공서로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날 당일은 예약만 하러 다녀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바로 저를 부르더군요. 그것도 아주 세련되게 전광판에 번호가 뜨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이 보여달라는 여권과 회사에서 받아온 고용계약 서류 등을 보여주고 바로 처리가 다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다 됐다고요? 언제 다시 또 오면 되나요? 라고 놀라서 되물었는데 직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옆에 있는 동료 직원에게 내가 들은 게 정확한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프랑스어가 능숙한 한국인 동료였는데 저에게 능숙하게 통역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관공서의 일 처리가 굉장히 빨라요. 저도 프랑스에서 지내봐서 당신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모든 게 처리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속도입니다. 라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것도 느리다며 불만을 표할 정도라고요. 저는 그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프랑스에서 6달 동안 기다렸던 그 시간들은 다 뭔가 싶었어요. 한국에서도 회사가 요구하는 신체 검사 서류를 내야 했어서 병원을 예약해야 했는데요. 그 직원은 예약할 필요 없이 바로 가면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예약을 해달라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날 병원에 가서 빠르게 검사를 받았고 결과지는 우편으로 일주일 만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 뒤로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이 신기함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이렇게 모든 처리가 빠른 거예요? 정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제대로 충격을 받은 일화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이 한류 문화를 가까이서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드디어 좋아하는 한국 가수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콘서트를 함께 갈 사람이 없는지 동료들에게 물었죠. 몇몇의 여자 동료가 함께 가자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콘서트 날을 기다리며 정말로 설렜어요. 그리고 콘서트 표를 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은 저를 정말 기겁하게 만들었죠. 콘서트 표는 온라인으로 살 수 있으며 순식간에 매진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로 클릭해야지만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정말 사실인가 예매 당일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PC방이란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PC방이 컴퓨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욱 좋다며 일렬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저에게 예매 방법을 알려주었죠. 티켓 오픈 시간 30분 전에 PC방에 도착을 해서 우린 모두 두근대는 마음으로 티켓을 예매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대로 예매 사이트로 들어가서 제 아이디도 만들고 예매 오픈을 기다리며 저에게 이것만 누르면 된다고 몇 번을 예행 연습을 시켜주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콘서트 표가 2,000개나 열린다면서 그렇게 빨리 매진된다는 게 말이 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그것을 1초 만에 매진되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알려준 한국의 빠른 시스템은 이때까지 늘 저를 놀라게 했으니 이번에도 긴가민가 하지만 하라는 대로 해야지 싶어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라고 외칠 때 저도 급히 클릭을 했어요. 정말 정각에 딱 맞춰서 클릭을 했는데 중간 좋은 자리는 다 없어지고 그나마 끝자리라도 예매하려고 정말 급히 눌렀습니다. 겨우 티켓을 구하긴 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예매가 끝나고 나서 믿을 수 없어서 물었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한국인 동료와 이미 한국 문화에 적응한 프랑스인 동료는 그런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먼저 파견와 있던 친구는 저에게 말하더군요. 나도 처음엔 너처럼 모든 게 믿기지 않고 얼떨떨했지. 그런데 한국은 정말 중독성 있는 곳이야. 너도 여기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제 프랑스에 가면 속이 터져 답답해 죽을걸?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도 잘 압니다. 저는 지금 1년간의 꿈 같은 한국 생활을 마치고 프랑스로 다시 들어와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어떤 서류를 하나 처리하려 할 때마다 저는 계속 말하곤 합니다. 이 느려 터진 속도하고는 한국에서는 하루면 족할 일을 한 달을 넘게 끄는군. 저의 그런 푸념을 듣는 프랑스 친구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늘 한국 시스템을 예찬하곤 하죠. 너네도 한국에 가서 1년 아니 딱 한 달만 살아봐. 이곳에선 답답해서 못 살 거야. 라고요. 저는 너무도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관공서에 직접 가는 일이 많았지만 한국인들은 심지어 대부분의 서류를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하고 발급받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프랑스는 왜 이게 안 되냐고 신문에 대서특필로 싣고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한 번씩 한국의 동료들이 뭔가가 느리다고 불평하는 걸 들으면 제가 웃으며 말하곤 했죠. 그게 느리다고? 프랑스에서 한번 호된 맛을 봐야겠군. 하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인지하고 있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빠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스템 처리 속도가 빠르고 간편한 것에 많이들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